42. 한 장. 원격 교육계획과 내가 지불한 대가. 2000년 3월, 제가 근무하던 일리노이 대학교의 외국어 건물에서 원격 학습 수업의 시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2년 전에 부임한 일본어 문학 조교수로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막 이해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에 놀랐습니다. 멀리 일리노이주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화상회의를 통해 선생님께 생생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 몇 분 동안만 수업을 시청했지만 며칠 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할수록 이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디케이터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도쿄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43. 원격 수업의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한 것도 아시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시아와는 거리가 멀었고 주변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한국의 전통이나 현대에 관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TH학과에 아시아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들의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었고 제가 연구하는 18세기 지성사나 현대 아시아 정치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읽고 다른 사람들과 해당 언어로 제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먼 거리에 있는 교사와 학생 또는 다른 교사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일리노이 대학교가 가진 기술 분야의 놀라운 이점을 활용하여 아시아에 있는 친구들과 연결하고 아시아 언어로 세미나와 수업을 진행하며 연구와 교육에 대한 완전히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주는 의미는 제 직업과 업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199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원하던 일자리를 얻지 못한 후 관료적 불협화음으로 인해 일리노이 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대 동아시아학과와 비교문학과의 공동교수 임용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란 중서부 지역에서는 흥미로웠지만 일리노이 대학에 대한 제 감정은 다소 양가적이었습니다. 아시아학 프로그램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곧 더 좋은 학교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고전 문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가르치는 일이 때때로 자극적이긴 했지만 대부분 지루한 일이었죠. 한국과 일본에서 제 친구들은 제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에 능통한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저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가장 가난하고 관리가 잘한 44. 되는 곳의 문학교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비즈니스나 정부 또는 다른 분야에 진출해 국제적인 싱크탱크의 수장이 되면 제 능력을 인정받고 제 능력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4월 온라인 교육의 잠재력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저는 제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교육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국제교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일리노이 대학교 외에는 다른 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밤늦게까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화상회의와 인터넷 기반 교육을 활용해 일리노이 대학교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였고 부와 명성을 얻고 제 삶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연구와 교육을 위한 화상회의 및 기타 형태의 전자통신을 통해 중국, 일본, 한국의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는 원격 교육, 당시에는 일리노이주의 한정, 컴퓨터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면 당시에는 제 성격과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제 경력의 잠재력은 하버드보다 더 크거나 학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잠재력을 확신했고 연구에 집중해서 종신 재직권을 얻어야 한다는 선배 교수들의 주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일리노이 대학교는 저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 그러한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일리노이 대학교는 물론이고 교수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관점은 제 주변의 학자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원격 학습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학자이고 학자들이 공유하는 가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일리노이 대학 안팎에서 저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학장이나 학과장이 불쾌해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5. 하지만 우연히 마주친 고등교육계의 거대한 물결의 선두에 서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말 그대로 한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격 학습을 학생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서로 협업하고 팀을 이루어 가르치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 도입하기 위한 제안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구센터와 실험실을 연결하여 작업을 세분화했다가 나중에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할수록 그리고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경력을 결정할 개념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동아시아의 다른 발전 상황과 겹쳐서 제 관심을 끌었고 고전 문학에서 국제관계로 더 많이 이끌었습니다. 2000년 봄과 여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고 북한과 폭넓은 교류를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겼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저의 제안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에 전념했고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점점 더 많은 분야의 동료 교수진에게 제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학과장이나 부서장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도움이 되긴 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기반 연구와 교육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원격 교육, 온라인 세미나 및 기타 실험에서 협력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교육자, NGO, 학생들에 의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주도되었다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6. 저는 일리노이 대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원격 교육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동아시아 최고의 대학들과 협력하자는 제안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안이 만들어내는 세 나라 사이의 중력이 아시아 주요 대학의 일부 학자들과는 상관없이 일리노이 대학교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추측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석사 학위를 받은 도쿄대, 친한 친구들이 교수로 있는 북경대, 그리고 제가 1년간 공부했던 서울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공과대학의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5개월 전에 저는 인문과학대학의 야망 부족과 답답한 관료주의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미국 내 상위 5개 대학 중 하나였던 공과대학의 교수진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과대학은 대학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유명 교수진이 대부분 포진해 있었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의 모든 학과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짧은 소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40여 명의 교수님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시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몇몇 교수님들과는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훨씬 더 많은 교수님들께 메일을 보냈고 많은 분들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저는 글로벌 원격 학습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대에서 만난 교수님들은 제가 제안한 개념을 탐구하는 데 훨씬 더 열정적이었고 그들의 통찰력은 원격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공학, 법학, 경영학 및 기타 학교와의 교류가 진전되면서 인문과학대학과 협력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좌절되었습니다. 학과장과 다른 고위 교수진은 제가 제안한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기에는 최근 몇 명의 우수 교수진을 잃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의 침체된 분위기가 47. 문제였습니다. 또한 공과대학의 교양 과목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학장의 압력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관료주의적 문제들이 있었지만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학장, 부학장, 학과장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물론 학과장이 저에게 보답하지 않고 자신의 수업 몇 개를 대신 가르치기를 원했을 때와 같이 사소한 긴장의 순간이 가끔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FBI, CIA 팀이 제 사건에 배정되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저와 제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런 사소한 긴장감을 모두 찾아내서 부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까칠함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당시에는 제가 던진 아이디어가 이 정도 규모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2000년은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서둘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몇몇 고위 인사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의 협상에서 이룩한 것과 같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과 임기 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미 최고위급 군부와 정보기관에서 심각한 반발이 시작되었고 이는 뒤이은 혼탁한 선거로 번져나갔습니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해소되면 무기 시장이 사라지고 이 지역의 미국의 주둔에 대한 수요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전을 너무 멀리까지 허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룹들은 그 수가 적지 않았고 이미 동아시아의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말 그대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들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군사비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미사일 방어와 고가의 첩보 위성 시스템 등 가장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다른 역할을 생각해낼 상상력과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48. 실제로 FBI, CIA 및 기타 기관이 그러한 침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밀 지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저는 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일찍부터 정보에 의해 태그가 붙었습니다. 물론 꼬리표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에 능통하고 아시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소수의 미국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서울과 도쿄 주재 대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예일대 동창인 이우찬과 1년 전 국무부에 제게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을 가졌던 직업은 국무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미 상당한 양의 파일이 존재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처음부터 적대적인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고
오히려 적어도 지휘 계통의 아래쪽에서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전에는 저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 4월 일리노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교수진과의 토론을 통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는 공학, 농업, 법학, 경영학, 교육학, 음악대학이 있는 대학으로 모든 수준에서 미국 전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공학 교수들과 이야기할 때면 마치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홍보한 아이디어는 약 15개 부서에서 소액으로 제공한 아시아 여행 경비를 충분히 모금할 수 있을 만큼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 교수진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전체가 회원으로 있는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일리노이 대학교가 아시아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장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군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려한 것은 원격 교육과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49. 입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군사비 지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왜 그들이 제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않거나 다른 일을 제안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사실 관료적인 이유로 저에게 배정된 CIA 직원들은 저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결국 연락을 하긴 했지만 시스템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복잡한 양방향 방식으로 원격 학습을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국경을 허무는 것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것이었지만 미국에 대한 외부의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수익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제 활동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본 투자은행들은 기술과 그 결과물인 원격 교육 시스템이 교육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막대한 영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술이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 아무런 대가 없이 교육에 혁신적인 일을 하겠다는 저의 프로젝트는 CEO가 아닌 교수들의 지도 아래 교육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 투자은행은 매우 적대적이었고 분석가들은 제 작업 내용을 읽은 후 제 계획이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며 민간 부문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0년 5월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제안서 형태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나라 최고위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제안서를 통해 접근할 동아시아의 3개 대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각 대학을 진정한 국제적,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서를 맞춤화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내에서 설득력이 있고 현지의 우려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제안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50. 그런 다음 제안서를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정중하게 번역한 다음 제안서가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해서 검토했습니다. 2. 방식이 성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지만 제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일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글쓰기 능력, 언어 능력,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학 총장이나 미국 상원의원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저는 많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들이 이들 국가가 서로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비전을 지지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요 대학의 미국인으로서 저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복제할 수 없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직급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그 수준의 정책을 통제해야 하는 정부, 금융, 법률,
컨설팅 분야의 권력자들에게는 지휘 계통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셈이었습니다. 이미 도쿄, 서울, 베이징의 교수들에게 제 아이디어에 대해 문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가 가장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엔지니어링과 원격 교육 분야의 장점은 중국, 한국, 일본의 유수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기에 충분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인 전기공학과 케빈 김 교수의 소개로 서울대 대학원 학장을 소개받았고 이후 여러 주제에 대해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찮게도 대학원장님은 저와도 잘 알고 지내던 국문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케빈 김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수석고문을 맡았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에게 연락해 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김태동 교수와도 친분을 쌓기 시작했고 그는 제 제안서를 흥미롭게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과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어로 상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미국인 교수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제가 한국 정책과 사회의 사소한 부분까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50일 김태동에게 편지를 썼을 때 내가 선을 넘은 것 같았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하면서 동아시아 통합의 기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걱정이 많았다.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명료한 미국 학자가 동아시아 통합을 옹호하는 것은 외교관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국내외에 암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제가 가졌던 선한 의도와 법적 권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날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NSA와 CIA가 FBI 및 기타 조직과 협력하여 저를 약화시키기 위한 낮은 수준의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팀의 성격과 임무가 바뀐 것 같지만 내부 문서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작전은 처음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제가 보낸 이메일이 수신되지 않거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 또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보낸 편지가 분실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저의 진전을 늦추지 않았고 동아시아의 통합에 대한 좋은 감정의 물결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00년 5월 저는 대학 행정부 구성원 몇 명에게 연락을 취해 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처음에 연락한 사람의 수가 매우 적었고 지침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5월이나 6월의 학장, 부학장, 학과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외에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모든 재미와 게임으로 인해 저는 캠퍼스 내 여러 부서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받았지만 정작 제 부서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다소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프로젝트를 약화시키려는 기밀 캠페인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저는 배후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임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 내에는 제가 시도하는 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52.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충되는 지시가 뒤섞인 간섭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이기 때문에 정보기관이나 컨설팅 회사에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피해망상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또한 제 파일의 내용이 상당히 확장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매우 유능한 정보요원들이 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어리석은 프로젝트였지만 그들은 저에 대한 많은 자료를 읽었고 제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언어로 한
복잡한 주장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제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데 성공하면서 저에게 정치적인 기술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복잡한 정책 제안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옹호하는 방식은 당시 널리 유포된 제 프로필 초안을 작성하는 데 참여한 심리학자가 주목할 만한 실력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를 막으려는 FBI 담당자들의 초기 노력은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제시 델리아 인문과학부 학장과 찰스 스튜어트 부학장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융통성 없는 입장을 취하는지 밝힐 수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면 공과대학에 비해 자신들의 힘이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존재했지만 이 이야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기밀 권고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학과와 대학 내에서는 열의가 부족했지만 캠퍼스 전체에서 그리고 제가 소통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학들에서 제 제안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간섭 캠페인으로 멈추기에는 흐름이 너무 컸습니다. 그 흐름은 제가 서울, 베이징, 도쿄를 방문해 그곳의 최고위급 인사들과 이 제안에 대해 논의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이 제안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고 저는 큰 돌파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53. 일리노이 대학의 여러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5월에 일리노이 대학의 리처드 허먼 총장에게 편지를 제출했고 제임스 스트루켈 총장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허먼 총장은 이미 제가 일리노이 대학의 잠재력에 대해 쓴 편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학장은 제가 총장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총장과 학장 모두 제 제안에 매우 긍정적인 지지 서한으로 응답했습니다. 델리아 학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어느 정도는 영역의 문제였습니다. 델리아 학장은 예산 규모가 훨씬 큰 공과대학과 협력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죠. 커리어 후반에 저는 델리아의 우려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원격 학습의 오용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델리아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고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 왔을 때 스타트업 패키지를 주셨는데 그분은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제안에 대한 적대감은 오히려 다른 요인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델리아는 4월 초에 제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제안하고 지침의 출처를 공개하지 말라는 권고, 아마도 FBI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과 함께 접근했습니다. 8월에는 많은 교수진에게 저와의 상호작용을 제안하는 내부 메모가 발행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불법적인 메모에 대해 들었고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기꺼이 일하고 있는데 메모를 발행하는 것은 너무 노골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직원과 관리자에게 보낸 이 공문은 사적인 내용이었지만 기밀은 아니었습니다. 5월 말까지 저는 2000년 7월에 서울, 베이징, 도쿄를 방문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일리노이 대학의 여러 부서가 이를 지원했습니다.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만들자는 제 제안은 대학의 다른 교수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대학의 잠재력에 대한 이러한 이상주의는 애들레이 스티븐슨의 시대에 더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54. 어떤 면에서는 서울대학교의 몇몇 친한 친구들에게 제 제안서를 전달했을 때 서울대학교의 최고 행정가들 사이에서 더 큰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사려 깊은 분으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영문과 백낙청 교수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제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후 몇 달간 친하게 지내던 전기공학과 케빈 김 교수님은 당시 대학원장이었던 우종천 교수님께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대학원장은 서울대 재학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국문과 권 교수님이었습니다. 우 대학원장은 내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미국인 학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듯 했다. 그는 과학자였는데 한국어로 정교하게 이메일을 써서 한국의 문화와 운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미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는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지만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 학장은 제가 작성한 여러 초안을 꼼꼼히 읽어보았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뻤습니다. 저는 그와 수백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인터넷 기반 학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4개 학교가 인터넷 기반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힘을 합쳐 아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자는 순수하고 고무적인 제안을 각 대학 교지에 게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교수님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학교 신문의 기사 컨셉에 대해 최고 관리자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홍보에 대해 너무 조심스러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긍정적인 사용 가능성에 대한 더 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제안의 영향을 55. 제한하기 위해 이미 미국 국가안보국과 다른 조직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깊이 관여한 오피니언 리더로 유명한 백낙청 영문학 교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서울대 학생신문에 기고했던 글을 새로운 버전으로 수정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렸죠. 그 글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대북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 언급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 교수는 며칠 후 우종천 대학원장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을 첨부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메일에는 제가 제안한 논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저는 제가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느꼈습니다. 백 교수는 한국에서 널리 존경받는 지식인이었고 서울대가 그런 편지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시아와의 통합,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신감과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열정으로 남은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영문학 박사과정에 있는 절친한 친구 유희석 씨가 제안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과 서울대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안서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학교의 수정 제안서는 동아시아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이 일본, 한국, 중국과 협력하여 유럽 공동체와 동등한 경제 단위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또한 비무장지대를 넘지 않아도 되는 원격 교육이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이러한 온라인 교류가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제안은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 스쿨이 2001년부터 스튜어트 J. 소튼 교수가 이끄는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과의 프로그램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제 작업의 다음 단계는 도쿄대 학교에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쿄대에서 5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도쿄대가 56. 제 적성에 가장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도 제 전 여자친구였던 고바야시 요시코의 지도교수였던 다카다 야스나리 교수, 도쿄대 영문학과 교수는 제가 1999년 방문 교수로 그곳에서 연구할 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포스트 구조주의 비평의 대가인 하스미 시기히코 도쿄대 총장의 특별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고 고마바 출신 문학도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과 인연이 있었고 대학원생이 번역을 마치자마자 일본어 버전의 제안서를 타카다에게 보냈습니다. 타카다는 관심을 표명했지만 너무 바빠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다른 교수님들께도 제안서를 보냈고 많은 분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경대학교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북경대학교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경대학교에 중국어로 된 제안서를 보내기 전에 다른 세 대학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두이안청이라는 매우 유능한 중국인 학생을 연구조교로 두고 있었는데 그는 번역을 훌륭하게 해냈을 뿐만 아니라 북경대학교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유용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곧 원격 학습과 원격 공동연구의 잠재력에 대한 제 아이디어를 잘 반영하는 동시에 이러한 교육혁신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새로운 역할과 연결시키는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당시 북경대학교 비교문학부장이었던 옌샤오탕 교수에게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옌 교수는 중국과 일본 문학 전문가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연구 분야도 저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닌 진지한 학자였기 때문에 제 제안에 대한 그의 의견은 매우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일리노이 대학의 부총장이자 북경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로 영어에 능통하고 교육정책의 주요 개혁가로 꼽히는 민웨이팡을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민 교수는 당시 북경대 부총장으로 57 재직 중이었습니다. 민 교수는 제가 베이징에 도착하면 만나자고 제안한 메모와 제안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원격 교육부서의 책임자인 허젠준에게 연락하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즉시 허우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고 우리는 처음부터 잘 맞았습니다. 사실 허우 교수와 저는 그날 이후에도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2005년에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연락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북경대에서 어떤 돌파구가 열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결국 저는 화상회의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안서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쉽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접촉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논의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저는 이번 출장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워싱턴 DC 코리아 데스크의 책임자였고 나중에 베트남 대사가 된 데이비드 시어에게 전화를 걸어 제 제안의 성격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며 이메일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시어에게 이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개방된 상황에서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 총리는 좋은 생각이라며 내가 돌아온 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적절한 소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저는 대학 신문인 데일리 일리니에 제 제안서를 게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대학 신문사에서도 이런 기사를 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데일리 일리니에 전화를 걸어 저희 프로젝트와 아시아 방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3세 정도의 젊은 청년이었던 기자는 제 제안서를 그대로 싣는 대신 제안서와 제 업무에 대해 인터뷰를 58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2000년 7월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주에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학교 구성원 대부분은 일리노이 대학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군산복합체의 고위층에서는 경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함께 통합된 동아시아의 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동안 저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발가락을 밟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미국에서 제 행동에 대한 압도적인 침묵을 단순한 관심 부족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8월이 되자 미국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는 퍼펙트 스톰을 일으켰습니다. 고립주의자들과 중무장 장려 기업들은 엘 고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군사적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 글로벌 협력을 지향하는 클린턴의 정책이 지속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여름이 되자 고어가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한 군부 세력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2000년 7월에 국무부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저의 아시아 여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실무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이미 일리노이 대학의 CIA와 FBI 팀, 정확한 팀 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절을 감시하기 위해 캠프를 차리고 있었고 그들은 실제로 매우 다른 행군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산복합체 내의 큰 파벌은 미국과 중국이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이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조치였고 이를 막기 위해 거물급 인사들을 불러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세력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정책을 위한 전통적인 허브 랜스포크 구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달리 전체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안보 문제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었다. 이 교리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과 한국을 미국의 궤도 안에 두면서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 전략적 사상가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고전적인 분열과 정복 전략에 북한의 즉각적인 59. 위협과 중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결합하여 아시아의 긴장을 유지하고 무기 판매와 군사력 배치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끝날 것이며 국내에서는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은행가 및 기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유일한 역할은 세계의 공장 역할이었으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 제안은 상당히 정교하게 작성되어 독자들에게 심각한 정책 제안으로 다가왔지만 중국이 장기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논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항상 잠재적 적대국으로서 불확실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이는 사람들이 중국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것을 방해하고 협상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충족했으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다른 소위 동맹국보다 중국이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상당했습니다. 저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이 미국과 의미 있는 협력적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심지어 다소 굴욕적인 조건도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상당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의 논리를 간파한 군부 인사들이 있었지만
우익 인종주의 단체, 제가 사는 일리노이주에서 꽤 활동적이었던 의 지원을 받은 미국의 매파들은 그러한 아이디어가 결코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관찰하는 팀에게 주어진 명령은 제 영향력을 제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매우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제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상당히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은 낮은 수준의 간섭만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반응을 보였고 일리노이 대학의 FBI 팀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6월 중순까지 제안의 기본 윤곽이 새 대학의 행정부에 전달되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폭넓은 지원과 캠퍼스 전체에서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지만 학장과 학과장은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저와 직접 만나서 계획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며 탐방 여행을 미루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은 제 테뉴어 문제에 대한 걱정과 노골적인 협박 시도로 해석되는 말만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격한 일과 여러 사람이 사후에 비공식적으로 한 발언에 따르면 델리아 학장은 제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불편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제가 상당한 논문을 발표했고 제 자격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정년을 앞둔 조교수로서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FBI로부터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는 기밀 지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델리아 학장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공과대학의 캠퍼스 내 영향력이 커져 가난하고 힘없는 인문과학대학의 입지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려와 어느 정도의 이기주의, 심지어는 학과 내 고위 교수진의 부패도 현실이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고 외부의 간섭이 없었다면 프로젝트는 쉽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대학 내 온라인 학습의 잠재적 파괴력에 대해 순진했던 것 같고 반대를 단순히 반동으로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 학습과 화상회의의 잠재력을 그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여러 언어를 통해 시대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60일 있다는 측면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인터넷 기반 대학 교육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전적으로 가능했지만 결코 실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교실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전 세계의 교사들이 서로 상의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격 교육은 교수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교사를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국제화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의 브랜드 대학을 마케팅하고 경쟁력이 없는 지역 대학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은행이 원격 교육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려는 의도를 알았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동정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가 대학 내 모호한 분쟁 속에 완전히 포함된 것처럼 보이도록 기존의 긴장을 찾아내어 자신들의 행동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FBI와 CIA가 저를 조용한 파트너로 지정한 사람들의 숙련된 기술입니다. 당시 그룹 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꺼이 믿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된 후배 교수와 관련된 다른 많은 사건들보다 훨씬 더 불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전임 부서장 란 토비와 학장 딜리어 사이에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가 토비와 신임 부서장 제리 패커드가 제 제안에 대해 융통성 없는 태도를 보인 주된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요구한 것은 아시아에 있는 동료들과 연결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몇 번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들이 불쾌감을 준다고 해서 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세력들이 그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죠. 당시 저는 이 제안이 너무 중요하고 학장의 반대가 너무 비이성적이어서 델리아 학장이 싫어할 것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리처드 허먼 학장과 제임스 스투켈 총장에게 이 제안을 설명하는 62 편지를 썼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제안을 지지하는 공식적인 편지를 보내주셨고 허먼 학장은 그 편지를 델리아 학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국제관계 부총장인 얼 켈로그 부총장실에서 저의 아시아 여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허먼 부총장은 제 여행 경비는 LAS에서 지원하되 앞으로는 다른 부서가 아닌 LAS와 직접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저에게 전달하면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 회의에는 몇 달 전에 제가 그의 임명을 위한 선거운동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패커드도 참석했습니다. 총장실의 다른 직원 몇 명도 참석하여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켈로그는 제 제안에 대해 많은 논의의 주제였다고 언급하며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매우 외교적인 태도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인상은 고위급 인사들이 매우 열성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고위층 인사들 중 상당수는 제 부서장, 부학장, 학장이 자신의 행동과 관련하여 기밀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켈로그는 제 부서장인 패커드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를 걸어 제안을 설명하는 제 편지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혀 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슈트루켈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매우 지지하는 편지를 써주셨죠. 다른 사람들, 특히 제가 낙담하고 겁을 먹고 겁에 질려서 다시 학술 논문 쓰기로 돌아가서 모두가 이 모든 문제를 잊어버리기를 바랐던 델리아 학장님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제리 패커드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종신직이 아닌 교수가 자신의 필수 연구 이외의 프로젝트를 맡게 될까 봐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발언이 솔직하지 못하고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연구나 제 출판물에 관심을 보이는 학과 선배 교수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 출판을 막는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제가 학문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63. 저는 패커드에게 저는 임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교환은 큰 오해였습니다. 종신재직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일리노이 대학에서 종신재직권을 주든 주지 않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학계 밖에서 제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커드는 제가 한 말을 조교수로서 자신감이 넘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 발언이 다소 억지스럽고 회의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켈로그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폭넓은 지지는 받았지만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대학의 공식적인 지원 없이 학장의 평범한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혼자서 가능성을 타진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제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만나자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인문대학에서 여행 경비를 일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로써 제가 소속 부서의 지원 없이 떠난다는 가장 큰 논란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제리 패커드는 저에게 다가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커피 한잔 할 시간이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의 강의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대학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부서장에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다음날 커피를 마셨다면 패커드가 저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임용 심사와 나의 경험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을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암시했을까요? 저는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여행 64 서울 여행을 위해 시카고를 떠나기 며칠 전에는 정말 마음이 급했습니다.